자, 오늘은 협상 전략에 유의하면서 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청 측의 입장과 주민 측의 입장 몇 가지가 나왔죠. 시청 측의 입장에서는 그 자원해수 시설 건립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땅에 묻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왜냐면 땅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해수 시설을 건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수 시설이라는 건 결국은 소각의 방법이죠. 소각을 하면은 폐열이 나오는데 그 폐열을 가지고 어떤 전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원해수 시설을 건립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민들의 어떤 건립 결정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또 공사 과정에서 굉장히 먼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청 담당자 2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추진 근거를 나타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봅시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첨단 공법으로 신속하게 건립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 우회도로 이제 돌아가는 길을 확보해서 교통 혼란도 막으려 하고 있고요. 결국은 시 대표가 건립을 추진하는 근거 3번째는 바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과 교통 혼란을 막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근거를 내셨고요. 그것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여기 보면 다만 지난해에 XXC의 친환경 설계로 건립된 자원해수 시설의 환경 영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들었죠. 우리가 어떤 걸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 어떤 근거를 내세워야 되죠. 바로 이 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유해 물질 발생 수치가 실제로 보니까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법정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고 주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근거를 내세웠죠. 방금 읽은 부분이 협상 전략이 되겠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그렇죠? 설득. 자, 지금 읽은 부분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유해 물질 발생 수치가 법정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고 주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4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시 대표는 실제 사례를 봤더니 물질 발생 수치가 낮고 건강에는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겠죠.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원해수 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였죠. 시설 안에 주민복지시설인 스포츠센터를 세울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사업을 더 거기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다각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 대표가 자원해수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근거 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민 측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요구사항이 있겠죠.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유해물질 배출량을 매일 측정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주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 다음에 주민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해서 달라. 이렇게 요거는 결국은 환경적인 측면이죠. 환경적인 측면과 또 여기 보면은 대형 공연장을 건립했다. 요거는 경제적인 면에서 살펴본 거죠. 또 소규모 운동시설이나 공영 주차장도 더 많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환경 안정성 문제와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유해물질 배출량을 매일 측정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게 바로 환경 안정성 유지에 대한 주민대표의 요구사항. 결국 환경 안정성 유지에 의해서 유해물질 배출량을 매일 측정하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주민들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줄까? 점검. 그죠? 점검을 해줄 방안을 마련해라. 이것이 바로 환경 안정성 유지에 대한 주민 측의 요구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대형 뭐를 설립해라. 그렇죠. 공연장. 건립해달라. 그 다음에 소규모 운동시설이나 또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더 많이 만들어 달라. 바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주민 측의 두 번째 요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청 담당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 부분이죠. 첫 번째 요구는 주민 건강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유해물질 배출량을 매일 측정하는 건 어렵다. 대신에 일주일에 2번씩 측정해서 누리집에 공개한다. 시청 담당자의 협상 전략은 요구할 것과 양보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매일 하는 건 할 수 없다. 양보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 건강도 수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거는 해결책이 되겠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형 공연장 유치는 현재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정말 어렵다. 대신에 운동시설 확충이나 주차장 마련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협상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협상 전략,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양보할 것과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죠. 그래서 아까 일주일에 2번씩 누리집에다가 매일 공기질 측정하는 건 어렵고 2번씩은 해줄 수 있겠다. 이거는 환경 안정성 유지에 대한 요구사항 첫 번째 해결책이고요.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 주민의 건강을 매일 정밀검진, 매일은 아니죠. 정기적으로 검진을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형 공연장은 재정상으로 어렵다. 답변이 되겠죠. 이거는 들어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해결책을 제시했죠.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첫 번째 거는 답변을 했어요. 해결책이 절대 아니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조정 단계죠. 해결 단계는 뭐냐면 합의. 서로가 일치점을 본 거예요. 자, 네, 주민들도 자원회수 시설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즉 240쪽의 6번째 줄부터 9번째 줄에 협상 전략 역시 양보할 것과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죠. 시청 측에서 대형 공연장 건립이 재정 악화로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조건 주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검토를 하겠다 이야기했고요. 설명회를 좀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1차 협상 이후에 어떤 절차 확인 및 요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청 담당자가 협상 이후의 절차를 안내했죠. 오늘 제안된 것들을 바탕으로 2차 협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민 측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이야기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협상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자, 앞으로 더 논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실행 계획이, 그렇죠. 요구 사항에 대한 실행 계획이죠. 계획은 명확한가 또는 자세한가를 바로 주민 측에서는 염두에 두고 다음 협상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